7월 말 8월 초 뭐 휴가철이죠. 모두가 이제 휴가를 떠나고 잠시 업무에서 손을 놓는 시기인데요. 정치권도 휴가 모드입니다. 15 일까지 국회가 문을 닫았고요. 윤 대통령도 지금 경남 거제 저도로 떠났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휴가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이 뭐 휴가를 간 상황에서도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뭐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도 좀 둘러보고 뭐 일도 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대통령 휴가라고 하면 그냥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국 구상을 하고 또 이런 좀 어떤 잠깐의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그다음 변화를 또 구상하는 시기, 이렇게 좀 많이 기대를 하는데요. 어떤 과제들을 좀 안고 갔을까 궁금합니다. 일단 부처 개각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신 대표님, 부처 개각 이야기 뭐 어느 정도 실제로 뭐 이루어질 것인지 시기적으로나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근데 보통 이제 대통령의 여름 휴가라고 하면은 이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또 바꾼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잘해오던 것을 더 발전시킨다든지 뭐 반성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주를 이룰 텐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뭘 하려는지를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수사하고 처벌하고, 이건 사실상 뭐 검찰총장이나 뭐 사법부의 역할에 음.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국가의 비전이나 대안, 그리고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어떤 비전으로 나라를 이끌겠다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제안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얘기했던 3대 개혁도 말만 나왔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국정 운영을 위한 그런 구상보다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이번 휴가를 통해서 뭐 휴식을 통해 가지고 재충전한다, 저는 이 정도로 일단은 보고요. 음. 개각에 대해서도 어떤 외연 확대를 한다라든지 인재를 좀 더 넓은 풀에서 쓰기 위한 그런 거보다는 기존에 저는 그 참모들을 데리고 더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참모들이나 장관들 중에서도 정치인들, 또 총선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폭 그 자리를 저는 바꿔주는 이 정도의 개각만이 좀 예정되어 있지 않을까,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기존의 문법대로라면 뭐 사퇴를 하는 게 맞죠. 진즉에 사퇴했었어도 뭐 그게 뭐 과하다라는 표현을 받지 않을, 저는 사퇴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탄핵 결정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난 다음에 저는 정치적으로 본다면, 도의적으로나 이런 걸 본다면 사퇴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신 대표님 말씀처럼 그냥 기존에 같이 해오던 참모들을 데리고 꾸준히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저도 인제 서울에서 모처의 관계자들을 만나 보니까, 정부 관계자를 만나 보니까 지금 개각을 준비하고 있는 인사 검증을 하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각 몇 개 문체부 장관이라든지 뭐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지금 몇 군데는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들어서, 뭐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개각에 대한 움직임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도 내년 인제 정치인 장관이나 정치인 참모 출신들은 아마 좀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가장 궁금한 건 우리가 맨날 보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나온다는 말도 있고 안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바뀐다는 얘기를 못 들어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광복절 특사 발표가 코앞이라서 이번 또 대통령의 휴가 이 구상 중에 또 특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그동안 특사라고 하는 것들이 정치적인 부담을 피해가기 위해서 뭐 경제 사법, 민생 사법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그래도 뭐 이게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뤄질 가능성은 있죠.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의 어떤 비정상적인 사면이라든지 비정상적인 행정 어떤 이런 걸 봤을 때는 사면될 여지가 있다고도 보겠지만은, 그래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죠. 이제 형이 확정이 돼 가지고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공천을 이렇게 줬으면 안 됐다고 봐요. 이미 1 심에서 어찌 보면 그 그러니까 상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공천을 준 거예요. 근데 항소심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게 인제 임기 시작한 지 1 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확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행정에 어찌 보면 그걸 뽑아준 구민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믿고 밀어준 어떤 그 구민이나 시민들에게 저는 배신 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요. 사면 아니, 확정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사면을 시켜준다? 그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 절차일까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외치던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결정일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면하면 굉장히 부담이 될 거잖아요, 정치적 부담이. 근데 강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뭐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기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국정 운영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요. 이 공직자들이나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회 다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국민의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 국회가 마땅한 권한을 행사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권한 남용이다라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하는 것은 전 문제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 들고 간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그 정도로 만약에 그 평가를 한다면요. 대통령이 이번에 김태우 전 청장에 대해서 사면을 해준다면은 이건 사면권 남용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였고 이번에도 김태우 청장에 대해서 이분 때문에 지금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인데 이분을 사면시켜 가지고 만약에 출마를 시킨다? 이거는 사법 농락입니다. 그래서 사법 농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서는 저는 국민들의 심판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전 사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